사람 쓰고 가. 빨리 간다고 뭐 죽어본 것이 살아본 것도 아닌데. 그저 사위에게 밥을 먹고 나가라는 평범한 장모의 대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대사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영화의 오프닝과 프롤로그에 심어놓은 상징과 은유를 통해 영화 전체를 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은 나홍진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이자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작, 영화 곡성의 프롤로그와 오프닝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른 새벽, 작은 시골 마을의 경찰인 종구는 살인사건 연락을 받고 서둘러 집을 나서려는데, 어이, 어디 간가? 사람이 죽었대요. 누가야? 그 인산길 조씨 마누라가 죽었다는데 아직 잘 모르겠네요. 어메, 그 집 속수면 아직 예자냐? 죽게요. 너도 아침을 먹고 가야 돼. 장모가 아침을 먹고 가라며 이러한 말을 하죠. 빨리 간다고 뭐 죽어본 것이 살아본 것도 아닌지. 그저 사위에게 밥을 먹고 나가라는 평범한 장모의 대사처럼 보이지만 빨리 간다고 뭐 죽어본 것이 살아본 것도 아닌지. 이 말은 종구 너가 사건 현장에 빨리 가려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은 살려내지 못한다는 말이고, 즉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인간 본질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프닝에서 장모의 이 대사는 앞으로 펼쳐질 영화 곡성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곡성의 중요한 테마인 죽어본 것이 살아나는 것, 즉 부활의 메타포를 담고 있는 다의적이면서도 매우 상징적인 대사인 것이죠. 영화의 가장 맨 처음인 프롤로그에서 보여주는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의 부활과 신도들의 의심이었고, 영화의 중반에서는 죽었던 박춘배가 되살아나 움직이며, 영화의 결말에서는 죽은 외지인이 살아 돌아와 예수의 부활을 흉내내며 프롤로그에 나왔던 누가복음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양이삼을 조롱하죠. 이처럼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곡성에서 매우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프롤로그에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도 곧바로 이어지는 오프닝에서 또다시 관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간다고 뭐 죽어본 것이 살아본 것도 아닌지. 장모의 말 그대로 종구가 사건 현장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종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종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죠. 이처럼 곡성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맞닥뜨리게 된 평범한 우리 인간들의 의심과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영화이지, 허무주의적이거나 비관적인 삶의 태도를 주제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내내 종구는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 비극적인 결말 때문에 많은 오해를 만들게 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게 중요하냐고! 무엇이 죽은지도 모르면서. 영화 속 효진의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종구와 같은 우리 인간들은 왜, 그리고 어째서라는 물음으로 불행의 이유와 불행과 자신의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네 딸내미냐고. 그 어린 것이 무신죄를 졌다고 하니. 네. 이렇게 소문이 받아온 말이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요. 이유가. 누군가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또 누군가는 불행이 그저 낚시와 같은 우연이라고 답하며,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것이 다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네 딸의 애비가 죄를 졌어. 또 다른 누군가는 너 자신의 업보라며 그저 받아들이고 그냥 믿으라고 하죠. 이 말을 믿을까, 아이야?
그냥 믿어. 하지만 나에게 닥친 불행이 그저 우연이라는 답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나의 잘못이라며 그저 믿으라는 종교적 답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종구이자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또다시 의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탄식. 절대 현혹되지 마소.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영화 곡성에 숨겨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영화 곡성을 겉만 시끄럽고 내용물은 텅 빈 요란한 빈수레 같은 영화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관객을 기만하는 나쁜 영화라고도 말하며,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 남을 마스터피스라고 말하기도 하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당연히 후자입니다. 저는 분명 곡성이 여러모로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도대체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갑작스럽게 눈앞에 닥친 끔찍한 불행 앞에서 왜 하필 내 딸과 나인지를 모르는 평범한 종구의 이야기, 즉 곡성은 평범한 인간의 이야기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다는 효진의 말처럼 종구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으며 때문에 종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결국 의심하는 것밖에 없다는,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한계와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탄식과 슬픔을 담고 있는 영화죠. 절대 아니요. 쟤다 네 짓이구만. 곡성의 스토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종구의 이야기이며, 곡성의 형식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도록 관객을 헷갈리게 만드는 연출로, 이것은 영화의 주인공인 종구와 마찬가지로 영화를 지켜보는 관객들이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종구를 영화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영화의 스토리와 형식을 일치시킴으로써 압도적인 몰입감은 물론 영화의 주제의식까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결말에서 악마의 모습으로 변한 외지인을 만나는 것은 영화의 주인공인 종구가 아닌 양이삼인 것이죠. 왜냐하면 종구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영문도 모른 채 불행을 겪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불행이 어째서 왜 벌어졌는지를 종구는 끝까지 알지 못한 채 영화가 끝이 나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저는 곡성의 주인공인 종구가 바로 우리 관객들과 같은 현실의 평범한 인간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곡성은 그저 몰입도 높은 괴기한 영화나 빈수레가 요란한 관객기만 영화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쫓게 심각한 게 나가 있으라고. 하지만 곡성은 스토리와 대사, 연출을 총동원하여 관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생각해본다면 어려운 영화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곡성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태산같이 더 있지만 이만 줄여보겠습니다. 나아가 인제까지 본 악질 중에서 갑 중에 갑이요. 오늘 얘기한 불행을 맞닥뜨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의심밖에 없다는 한계, 그리고 부활의 테마를 생각해보면서 영화 곡성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겉만 요란하고 텅 빈 영화라는 감상들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どうして心に疑いを持つのか。 저는 다크섬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이름 옆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뒤 종 모양을 한 번 더 눌러서 전체로 바꿔주시면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